안녕하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견수 저자 이성엽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홈스테이 결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제가 1월 3일 캐나다 토론토로 어견수를 가는데 지금 제가 홈스테이를 두 군데 찾아봤고요. 한 군데는 오리지널 캐나다 사람인데 네이티브라는 얘기겠죠. 네. 근데 다른 홈스테이에서는 홈스테이인데 오리지널 캐나다 사람인데 홈스테이에 8명 정도를 봤는데요. 그리고 혼자 사시고 또 다른 한 군데는 필리핀계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에서는 30년 정도 사신 부부고요. 아들 한 명이 있고 대신 학생은 없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일단 홈스테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분이 두 가지를 알아본 거예요. 첫 번째는 캐나다 분인데 혼자 사시고 대신 학생이 8명. 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핀계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에서 사신 지는 30년 정도 되고 아들이 한 명 있고 대신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보죠.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캐나다 부부가 운영하는 홈스테이인데 혼자죠. 캐나다인이고 한 분이 계시는데 문제는 학생이 8명이라는 거. 네, 이런 옵션이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은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는 건 두 번째 옵션이 뭐냐면 필리핀계 캐나다 사람이에요. 여기는 부부예요. 부부가 되고 여기 아들이 한 명 있죠. 한 명.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민하게 된 결정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학생이 없어요. 네. 딱 구분이 되는 게 일단 A 옵션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캐나다 분인데 한 분이 운영하셔. 그리고 학생 8명이야. 제가 홈스테이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어떤 거였죠? 생계형이 있고 또 하나는 취미형이에요. 그죠? 제가 추천하는 건 당연히 취미형입니다. 그냥 생활이 심심해서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 이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옵션을 봤을 때 어떤 쪽이 좀 더 취미형에 가까울까를 한번 보는 거죠. 캐나다 분인데 혼자 사세요. 일단 느낌이 취미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보니까 8명 있어. 학생 수만 보면 이거는 100% 생계형이에요. 그럼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원래는 내가 혼자 살면서 심심해서 외국인 학생을 받기 시작했어. 취미형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받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학생들이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그리고 생활에 도움도 돼.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모으다 이거 이상한데. 하여튼 1명, 2명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8명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돈도 제법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취미형인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생계형처럼 돼버린 그런 느낌을 지금 살짝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옵션이 필리핀계 캐나다 부부인데 중요한 게 아들 한 명이 학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학생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보면 어떻게 시작은 보면 취미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생계형으로 갈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중요한 제가 정보를 놓쳤네요. 캐나다에 사신 지 30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필리핀계 캐나다 부부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학생이 지금 현재 0명인데 3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왜 학생을 받으려고 할까? 만약에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30년을 사셨다고 생각하면 일단 제가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건 취업 이민일 거다. 취업 이민자일 거다. 그러면 최소한 20대 후반이라든지 20대, 30대 초반 정도에 캐나다에 넘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주권 획득하고 지금 30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최소한 50에서 한 60대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러면 벌써 성인이라는 얘기겠죠. 대략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슬슬 아들이 같이 사는데 따로 살려고 나가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겠대. 갑자기 애가 없어지니까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취미형으로 우리 애들 대신 외국애를 받아서 같이 한번 살아볼까? 그럼 심심한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요런 걸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느낌이 요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혼자 살다가 어떻게 취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많이 하다 보니까 8명까지 된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보이는 현상은 생계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시작은 취미형이었는데. 어쨌건 그러면 그 A 경우와 B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저는 약간 B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동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의 모습은 생계형이 가까워요. 바빠. 학생 8명 밥 챙겨 도시락 챙겨주고 저녁 챙겨주려면 이거 힘듭니다. 점심 먹고 나서 아침 먹고 나서 바로 장 보고 만들고 하다 보면 바빠요. 힘들어. 사람이 말이 8명이지 8명을 케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8명 학생과 지내면 되지 않을까? 학생들 대부분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집이 얼마나 큰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8명을 받으려면 한 방에 2명씩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캐나다에서는 방을 같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각자 방을 쓰는데 8명을 받으려면 집이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집이 얼마나 잘 살아지는지는 조금 궁금하네. 요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B를 봅시다. B를 보면 일단 나밖에 없어. 학생이 0명이야 현재. 그리고 아들도 지금 30년을 살았으니까 성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들을 챙겨줄 필요는 없어. 그냥 자기 혼자 잘 살면 돼요. 그럼 나랑 캐나다 부부와 필리핀계 캐나다 부부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럼 좋아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걸리는 게 요거예요. 필리핀계 캐나다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30년을 거주를 했지만 캐나다에서 30년 거주하면 영어 정말 원어민처럼 잘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6년 살아봤거든요. 따갈로그 못해요. 예, 진짜 못합니다. 몇 마디 못해요. 단어 몇 개 정도? 인사말 정도? 진짜 못해요. 왜냐?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캐나다에 아무리 오래, 토론토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영어를 잘 배워야 되겠다, 잘 구사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는 기관과 상관없이 영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 쪽으로 제가 기울긴 합니다. 기울긴 하는데 현지에 가셔서 이 부부가 필리핀계 캐나다 부부가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려드렸고요. 만약에 제 조언대로 B 옵션을 따라서 갔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현지에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부부가 영어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C라는 옵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현지 유학원이죠. 토론토에 있는 현지 유학원에서 다시 또 홈스테이를 계속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생계형이냐 취미형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로 해서 한번 2가지 홈스테이를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내린 결론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보통 어학연수를 간다고 생각하면 어학원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어학원보다 더 중요한 건 홈스테이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학연수를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홈스테이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셔야 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은 어학연수 저자 이성희였습니다.